유튜브 형님들, 숲 형님들 어서 오세요. 아프리카 숲으로 바뀌었더라고. 바뀐 거 뭔가 적응이 안 되네. 아무튼 어서 들어오시고, 잠시만요. 어서 들어오시고, 어제 뭔가 좀 아쉽네요. 조합도 조금 아쉬웠고, 서브는 운이 좀 안 따르고, 싹 다 한 폴락 나버리네. 어쨌든 오늘 A매치 마지막인데 먹고 맨징 갑시다. 이거 먹은 맨징인데 먹고 맨징으로 가고, 오늘 하고 이제 리그로 다시 돌아가는데 리그에서도 재미 봅시다. 다음 주에 뭐 NBA도 들어오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고 들어가 봅시다. 쭉 들어가고 표는 분석 끝나고 발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 대 호주. 일단 이 경기는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쭉 가는 부분에 있어서 첫 경기라서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일본이 훨씬 더 잘합니다, 호주보다. 근데 이게 호주가 최근에 감독이 어쨌든 바뀌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호주가 일본 상대로 맞불을 놓으면은 사실 승산이 없어요. 모든, 그러니까 높이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일본이 앞서기 때문에 일본 지금 3경기 14골에 무실점이거든요. 어, 너무 잘하기 때문에 호주가 맞불을 놨을 때는, 호주가 뭐 그렇게 사실 공격이나 뭐 주도권을 잡는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승산이 없는데, 내려앉으면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일본이 홈에서 질 사이즈는 사실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똥배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햄무에 대한 가능성, 무에 대한 가능성, 그 오바도 똥배잖아요. 호주가 월드컵 때도 잘 잠궈가지고 나름 강팀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적도 많아요. 그 16강에서도 거의 마지막에도 찬스도 있었었고 한 부분에서 잘 비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그고 콤팩트하게 잠그면서 높이도 좋기 때문에 호주가 그렇게 게임을 하면 모를 것 같아서 그냥 버리겠습니다. 이 경기 첫 경기인데 그냥 버릴게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거 1.2배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 그렇다고 이게 막 호주 쪽으로 쉽게 찍기도 어려워요. 맞불을 놓으면 일본이 엔간하면 이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제가 찍으면은 그냥 무나 햄무 중에서 잘 것 같긴 합니다. 이 감독이 생각이 있으면 맞불을 안 놓을 것 같아서 그냥 무나 햄무 중에 갈 것 같은데, 그마저도 메리트가 큰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맞불을 놓는 순간 일본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버리겠습니다. 그냥 버리고 한국 대 이라크로 넘어가고, 어쨌든 요 경기는 지난 경기 우리가 저기 요르단 원정, 물론 공격 쪽에 공백이 있었던 요르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난하게 깔끔하게 뭐 2대0 승리를 가져갔었고, 오늘 이제 이라크와 맞대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장 자체가 이기려고 하는 경기장이야. 원래 우리나라 웬만하면 상암에서 하잖아. 이 좌석이 많아서 그래요. 표값이 많이 팔리고 좌석도 많고 사람들 오기도 편하고, 교통도 훨씬 좋고. 근데 오늘 미르에서 합니다. 용인 미르. 잔디는 훨씬 좋아요. 잔디 상태는 뭐 상암이랑 비교할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선수들이 경기하기에는 훨씬 좋다. 다만 이제 좌석이 3만 좌석, 3만 몇천 좌석인가? 상암에 거의 반토막이죠. 반토막 좀 덜 되지. 그런 상황에 이제 교통이 쓰레기라고 하는데, 딱 그냥 구장 잡은 거부터 그거야. 요즘 뭐 홍명보 감독이다, 저기 축협 회장이다, 정명구 회장이다, 지금 뭐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기겠다 이겁니다. 우리 뭐 관중들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잔디발로, 잔디가 좋으면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잔디발로 이기겠다 그겁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경기력이 월드컵 예선에서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저득점 사이드에서 한 골차 경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전방에 그 후세인 이라크 주포죠. 출전도 뭐 가능한 사이즈 같은데, 어쨌든 간에 미드필더 자원들 뭐 측면이나 뭐 미드필더 설 수 있는 이크발이라든가, 또 수비 쪽에 슐라카, 뭐 미드필더 쪽도 라시드, 이런 좀 주전급 선수들에 대한 결장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우리도 뭐 손흥민 없고 뭐 황희찬도 없고 뭐 추가로 이제 백업 쪽에 측면 자원이 엄지성도 빠져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당장에 이강인이 보여주는 폼과
그리고 전방에 이제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영구도 폼이 상당히 좋아 보였고 측면에 이제 배준호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승에 이게 템백 할 것 같아가지고 핸디는 좀 쫄리네. 저는 굳이 보면은 마인까지도 보겠습니다. 마인은 조금 위험해 보이고 어쨌든 근데 뭐 이기는 사이즈로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중국 대 이제 인도네시아. 참 이거 적어놔야지. 그래도 월드컵입니다. 아시아 쪽은 다 월드컵이에요. 유럽 쪽은 저기 네이션스, 아메리카 쪽은 이제 월드컵이랑 그 네이션스 두 개 다 있고. 어쨌든 요 경기는 인도네시아가 어쨌든 지난 바레인 원정 경기에서 진짜 승리를 코앞에 두고 마지막에 주심에 좀 석연치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추가 시간을 많이 줬죠. 거기서 이제 막판에 또 실점을 하면서 2대2 무승부로 지금 3연무비나 인도네시아 이번 월드컵 예선 3경기 동안 3무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 뭐 지금 뭐 형편없는 모습, 직전 경기도 뭐 호주한테 마지막에 또 추가골까지 먹히면서 3대1 완패를 했고, 그 전에 뭐 사우디, 일본, 사우디 저는 사우디 저 전반 퇴장 당했는데도 졌어요 홈에서. 거의 최악의 스타트인데 요게 조금 애매해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제가 자주 갔어요. 주력으로 2번을 갔어요 인도네시아 경기를. 그죠? 저기 사우디랑 했을 때 인도네시아 2프렌 주력으로 찍었었고, 아닌가? 호주랑 했을 때 2프렌이었나? 헷갈리네 이게. 아마 사우디랑 했을 때 겁니다. 그리고 바레인이랑 했을 때도 이제 인도네시아 프레네. 이때는 역배까지도 서브로 찍었었는데 뭐 어쨌든 서브는 틀렸지만 한 부분인데, 인도네시아가 정배일 때는 제가 볼 때 맛이 없어. 기본적으로 골키퍼가 잘 맞고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고 역습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데, 이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이겨야 된다라는 그림에 있어서는 이 2.0배라는 배당이 중국이라서 솔직히 이게 좀 애매해. 냉정하게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경기를 봤을 때는 뭔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사실 하지는 않거든요. 직전 경기 바레인전도 막 그렇게까지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어요.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먹혀서 무가 뜬 거지. 냉정하게 인도네시아가 그냥 이길 수 있었던 경기냐 경기력 자체로 하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무승부 보겠습니다. 3경기 연짝으로 무승부라 솔직히 4연무가 쉽지는 않아요. 잘 안 뜨기도 하고 한데 정배로서의 메리트가 있는지는 조금 모호하다. 다만 그래도 뭔가 이거를 그냥 프렌, 정배 둘 중에 고르라면은 정배를 찍을 것 같긴 합니다. 상대가 어쨌든 중국이고 당연히 동기부여 자체는 인도네시아가 훨씬 좋아요. 중국이 아무리 홈 경기여도 직전 경기 아쉬운 무승부도 있었었고 전체적인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건 괜찮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무승부 어느 번은 패스하겠습니다. 무승부 보고 치우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탄 대 북한, 계속해서 이제 월드컵 예선인데 이 경기는 일단은 북한이, 제가 지난 아랍에미리트전에서도 북한이 생각보다 잘 찬다, 우리랑 뭐 완전히 다르지만 다른 나라지만 피는 똑같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무승부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북한이 PK 실축을 했음에도 무승부를 좀 띄웠었던 부분이고, 사실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꽤나 날카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저기 카타르 상대로도 전반 퇴장당했는데도 홈은 아니지만 어쨌든 2대2 무승부를 좀 띄웠었고,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약체인 키르기스탄 상대이기 때문에 키르기스탄이 더군다나 지금까지 사실 보여주는 수비적인 내용은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키르가 잘할 때는 이제 수비가 좀 되면서 역습을 가져가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뭐 우즈벡전도 그렇고 카타르전도 그렇고 3골씩이나 허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요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북한 사이드로. 물론 북한이 이제 전방에 5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좀 불투명하게 좀 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최근 A매치 기세가 좋은 선수가 이제 불투명하게 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북한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요거 북한 승에 다득점 사이드로. 오바도 이제 개 역배인데 북한이 최근에 공격적인 작업들이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해볼만하다. 북한 승에 오바로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란 대 카타르 몇 번째냐? 월드컵 예선. 이거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그러니까 이란 경기가 지금 계속 언더가 뜨고 있기는 해요. 이번 월드컵 예선 그 홍콩전 첫 경기였나요? 이제 그거는 예선의 예선이었지. 이번 마지막 예선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언더가 뜨고 있는데 카타르 경기는 오바가 배당 메리트가 더 좋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어쨌든 뭐 직전 우즈벡전은 뭐 퇴장에 대한 여파도 있었고 무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카타르가 지금 수비 라인에서의 그런 조절이 사실 잘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실점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이란이 당연히 득점할 가능성이 높고 카타르 같은 경우 어쨌든 공격에서의 힘이 좋기 때문에 서로 넣을 만한 것 같아요. 서로 넣을 만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는 다득점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이란의 1.43배 승패로 갈 거면은 저는 그래도 이란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란이긴 하다. 카타르보다는. 카타르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공격은 괜찮은데 수비 라인에서의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란이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것도 중립 경기긴 합니다, 형님들. 요거 그 이란이 최근에 또 그 요즘 중동 쪽이 좀 무서워 그쪽이 그죠? 어쨌든 이거 아랍에미리트에서 합니다. 두바이에서요. 두바이에서 중립 경기 다득점만 보고 넘어가고요. 요르단 대 오만. 계속해서 이제 월드컵 예선 있고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무승부 언더 보겠습니다. 오만 같은 경우가 그전에는 뭐 직전 경기 뭐 대승을 거뒀고 그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너무 강했죠 상대가 패배를 했었고 그 전 경기 이라크전에도 사실 패배했을 때 오만의 경기력이 준수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직전 경기 쿠웨이트전 오만 승리를 봤었는데 경기력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오만이 요르단한테 안 꿀립니다. 안 꿀리는 사이즈고 요르단이 어쨌든 전방에 이제 알타마리가 뭐 직전 경기도 좀 빠져 있었고 알 나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부상에 대한 여파로 교체 출전을 했었거든요. 전방에 대한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오만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무승부 정도 보고 오만 풀에네 언더 넘어가고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대 쿠웨이트는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중립 경기예요. 좀 뭐 저쪽 어지럽기 때문에 이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지럽잖아. 요것도 이제 카타르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 요거는 팔레스타인 승의 다득점 볼게요. 팔레스타인 승의 다득점. 쿠웨이트가 지금 보여주는 내용 자체가 사실 그렇게 짜임새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굳이 보면은 사실 이 경기는 좀 찍기가 좀 빡세. 팔레스타인도 그 아시안 컵 당시는 사실 폼이 좋은 상태였는데 지금 뭐 나라가 지금 상태가 좀 그래가지고 리그도 없고 한 상황에서 아주 그때만큼의 뭔가 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쿠웨이트 상대로는 확실히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한데 변수가 좀 크다. 굳이 보면 팔레승의 오바. 언더도 쿠웨이트 수비하는 꼬라지 보면 사실 언더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로 보는 거고 넘어가고 사우디 대 바레인 계속 월드컵이고 요거는 이제 바레인 2프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레인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인도네시아전에 어쨌든 간에 막판에 골을 좀 뽑아면서 승점 1점은 좀 캤었고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바레인이 찢겼어요. 5대 0으로 그죠? 일본한테는 찢겼는데 호주 원정에서 어쨌든 1대 0 승리를 가져갔던 부분에 있어서 수비하면서 역습을 가져가는 부분으로 공략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가 승리를 가져가더라도 글쎄 2골 차 이상에 대한 승리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좀 끝발 좋아가지고 2골 차로 딱 이겨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사이즈 자체는 바레인이 뭐 한 골 차 패배되지 뭐 변수적으로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우디가 우리가 아는 옛날 사우디가 아니다. 그래서 바레인 2프렌 정도 보고 그냥 뭐 아예 햄디로 그냥 고배당 찍고 치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햄무나 뭐 이엠무나 뭐 이렇게 찍으면서 그렇게 치워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 경기 자체는 언어버는 패스.
그리고 쭉쭉 가서 네이션스리그 잠깐 넘어와서 북아일랜드 대 불가리아. 불가리아 최근에 계속 언더입니다. 그나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수비적으로의 강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도 뭐 언더로 분석을 했었죠. 그 수비 자체는 좋아요. 근데 공격력이 안 좋습니다, 불가리아가. 북아일랜드가 홈에서 유리한 사이즈긴 합니다만, 글쎄요, 넣어도 북아일랜드 혼자 넣는 사이즈로 보고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 쭉쭉 가서 9번째인가? 스페인 대 이제 세르비아. 계속해서 네이션스 리그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야말이 없어요. 야말이. 라민 야말이 오늘 빠집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 바르셀로나 포함해가지고 스페인 에이스죠. 측면 공격 쪽에 워낙 잘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야말도 없고, 가뜩이나 이제 원래 빠졌던 니코 윌리엄스도 이번 국대는 합류를 안 했잖아요. 몸 상태가 조금 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 라면서 이제 국대 런을 때렸는데, 뭐 애초에 유로 때도 이 측면 쪽의 듀오가 그냥 스피드와 개인기로 그냥 씹어 먹었었던 스페인인데 둘 다 없어요. 물론 그럼에도 이제 뭐 바에나, 뭐 사라고사, 뭐 이런 측면 쪽에 뭐 나름대로 개인기가 있는 좋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긴 합니다만, 에이스가 빠졌을 땐 사실 조금 뭐랄까 맛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반승 보고 치우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빠져도 제가 볼 때 스페인이 뭐 애초에 점유율 자체가 뭐 압도적일 포인트라 밀다가 넣을 것 같아요. 세르비아가 사실 수비가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고, 직전 경기 스위스전에 무실점을 했던 부분은 이제 스위스가 PK를 날려 먹었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스페인승. 핸디는 약간 좀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야말이 빠진다고 뭔가 햄물을 찍기에도 상대적인 강함을 생각했을 때 스페인이 찬스가 꽤 있을 것 같은 경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뭔가 시원하게 마인을 찍기에도 야, 야말 빠지니까 귀신같이 햄무 뜨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핸디는 좀 패스. 저보고 찍으라면은 마인을 찍을 것 같긴 합니다. 저보고 찍으라면. 근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10번째 폴란드 대 크로아티아. 동유럽끼리의 또 매치인데, 요거 기본적으로 폴란드 프랜승 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지난 경기 스코틀랜드전에서도 막판에 약간의 좀 운이 따랐죠. 골치가 나면서 2대1 간신히 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역시 그렇게까지 뭐 크로아티아가 지금 당장의 위력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좀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 뭐 미드필더 쪽에 코바치치도 지금 불투명이 어쨌든 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 폴란드가 직전 경기 포르투갈 상대로는 화력에서 좀 크게 밀리면서 패배를 했었는데, 냉정하게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폴란드가 공격 쪽에서 찬스가 잡으려는 좀 노력들의 시도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었거든요. 크로아티아 정도 상대로는 할만하다. 더군다나 뭐 포르투갈 상대로 폴란드의 긴 오랫동안 홈에서의 무패 행진이 좀 깨졌었기 때문에 연패로 이어질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프렌 정도로 보고요. 11번째 이제 스위스 대 덴마크. 요거는 사실 스위스가 태업인가 형님들? 난 스위스가 이렇게 못하는 것도 오랜만에 보네. 이번 네이션스리그 3경기 3패입니다. 득점이 1개에 그치고 있고 실점이 무려 8골을 실점을 하면서, 스위스가 이렇게 공수 밸런스가 안 맞는 팀이 원래 아닌데 전체적으로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경기에서 2번의 퇴장이 나왔고, 직전 경기 세르비아전은 PK 실축, 퇴장 PK 실축. 이거 뭐 태업이야? 근데 국가대표에서 국가대항전에서 태업을 할 이유는 없고, 선수들 간에 문제가 있나? 경기가 좀 다 이상해. 스위스 경기가 뭔가 정상적인 사이즈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참, 2번째 경기 스페인전은 스위스 퇴장이 아니라 스페인이 퇴장당했는데 스위스가 졌구나. 이상한 경기죠. 홈에서 상대팀 전반 퇴장당했는데 4대1로 졌어. 이게 맞아? 경기들이 좀 이상해가지고 솔직히 오늘도 별로 찍고 싶진 않아요. 스위스 경기를 가는 게 일단 분석이 안 되니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저번에 이제 덴마크 전에는 제가 언더 한번 찍었었던 것 같은데, 덴마크 홈에서 붙었을 때는 직전 경기는 또 스위스 프렌 갔다가 세르비아 전에 바로 PK 실축 날리더라고. 역겨운 팀이라 이거 그냥 언더 보고 치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도 화력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직전 스페인전도 그랬죠. 덴마크가 득점할 가능성은 없다. 버티다가 먹혀서 질 건데 한 골을 먹히냐 두 골을 먹히냐 그 싸움이다. 그래서 햄무 1햄무나 2햄무 아니면 뭐 일반 승치고 치우던가 그런 느낌이었던 만큼 양 팀이 지금 어쨌든 활약 쪽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수비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그래서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넘어가고 스코틀랜드 대 이제 포르투갈 경기도 일단은 포르투갈이 직전 폴란드전에 주전급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고 출전 시간은 어느 정도 소화했었기 때문에 오늘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쨌든 1위 자리를 찍었고 오늘 무망캐도 1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변수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사실 주전이 나와도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좀 변수가 될 수 있고 로테를 돌려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로테를 돌려도 어쨌든 포르투갈은 셉니다. 뭐 주앙 네베즈, 뭐 칸셀루, 뭐 비티냐 이런 애들이 로테를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타 이런 애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화력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가끔 그러니까 종종 포르투갈이 이 원정 경기에서 좀 똥 같은 경기력들을 좀 보여줄 때가 있어요. 물론 직전 경기 폴란드전에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종종 그렇긴 하거든요. 종종.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네. 막 귀신같이 저득점 무승부 나올까봐. 어쨌든 이 경기는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도 홈에서만큼 포르투갈 상대로 득점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스코틀랜드가 지금 당장의 수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상자 관련해가지고 이게 좋지 않기 때문에 1대1만 아니면 다득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고 남미 쪽은 쭉 코멘트 위주로 갈게요. 저기 콜롬비아 대 칠레는 이거 콜롬비아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콜롬비아 승 쪽으로. 칠레가 지금 승점 5점.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이제 월드컵인데 마지노선이 지금 베네수엘라가 11점. 이미 승점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칠레는 당장 이제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콜롬비아 원정 굉장히 어려운 경기에 좀 처했고, 콜롬비아가 직전경기 좀 주작스러운 경기를 하긴 했거든요. 볼리비아 원정 경기. 물론 고산지대긴 했는데 볼리비아 전반 퇴장 나왔는데 졌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죠. 아무리 고산지대 빡세다고 전반 20분 만에 퇴장 나왔는데 이걸 지고 있어. 그랬던 부분이긴 한데 칠레의 최근의 분위기, 사실 여기는 이제 산체스 비달 그 세대가 끝난 다음부터는 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콜롬비아 승 쪽으로 보고,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는 이거 무승부앤무 보겠습니다. 무승부앤무. 전체적인 양 팀의 득점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파라과이 쪽이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측면 쪽에 이제 디에고 고메즈, 브라질을 침몰시켰었던 뭐 앞선이든 뭐 미드필드도 설 수 있고, 자원이 오늘 출전 전지에서 복귀를 합니다.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파라과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도 어쨌든 간에 뭐 저기 코파 아메리카 때부터 전체적인 수비 라인에서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 잘 잡아가면서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도 뭐 그죠, 7위에 포진되면서 월드컵을 위해서 강하게 싸우고 있는 시점이라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한 골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승부앤무에. 근데 언더는 너무 똥배인 것 같긴 하고, 그래서 무승부앤무만 보겠습니다. 무승부앤무만. 넘어가고 우루과이 에콰도르. 우루과이가 결국에 직전 경기마저도 페루 상대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어요. 당장의 수아레즈가 우루과이 국대에서 은퇴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뭐 비엘사 감독에 대한 비판 뭐 이런 시각을 쭉 보여줬었는데 여지없이 또 그런 안 좋은 흐름에 있어서 또 패배를 한 부분이라 요거 에콰도르가 비비는 것만큼은 잘하거든요. 우루과이가 지금 당장에 이런 낮은 정배로서의 메리트는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콰도르가 비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승부 가능성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우루과이 에콰도르는 에콰도르 프렌사이드로 보겠습니다. 프렌사이드. 냉정하게는 프렌 갈 바에는 무가 좀 더 배당 메리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1대0 승리가 나올까봐 에콰도르. 그래가지고 프렌까지 보는 거고. 뭐 아르헨티나 2마엔 승 보고요. 브라질은 일반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